우리 챕터 이름이 뭐예요? 십신이라고 돼 있죠? 신 또는 육친. 육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뭐 십신, 육친을 어떤 책에 보면 육신이라고 또 써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우리 책에는 지금 십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십성이라고 나와요. 성.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같은 말이고, 우리 참고로 얘기를 하면 명리학에서 이제 고서에서 나올 때 신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좀 긍정적인 기운을 신이라는 글자는 많이 붙어요. 반대인 경우에 살이라는 말을 붙여요. 찰도 참고로 얘기를 하면 이거 부정적인 기운이지. 근데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같은 글자예요. 생긴 건 전혀 다르지만. 그래서 살은 부정적인 기운을 보통 살이라고 많이 붙여요. 근데 여기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신자라는 글자는. 근데 십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더 많이 쓰는 거는 십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가로를 쳐버리고 이제 십성이라고 합시다. 이제부터는. 이 별성자는 동양 역서 같은 데서는 어떤 기운을 나타낼 때 그냥 성이라고 붙어요. 책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육친십성이라는 게 거의 똑같이 쓰이는데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자, 이 친이라는 글자는 친구, 친척 할 때 친할 친자잖아. 육친이라고 말할 때는 사람을 뜻해요. 사람을 나타낼 때 우리 육친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 이외의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 십성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요 두 용어 알겠죠? 요 정도 개념 차이는 똑같은 건데, 어떤 우리 사주 간지의 글자들이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걸 이제 육친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 이외의 상징성들을 얘기할 때는 십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용어 정리를 한 거고,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었죠? 공부한 게 뭐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그냥 러프하게 말을 해보세요. 음양했었고, 또 오행했고, 천간, 지지했었고, 그 다음에 대운이라는 걸 했었고, 개념. 또 합충. 자, 이거는 대운이라는 건 빼고, 요거는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뭐냐면 이런 개념들이 누구의 사주이냐 이거를 떠나서 우리 사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을 배웠잖아요. 요소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각 요소들 사이에 특정한 요소들이 만났을 때는 이런 작용을 한다. 작용을 배웠고, 이거는 결국 요만큼의 얘기는 뭐냐면 개개인의 사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런데 이제부터 하는 육친십성은 뭐냐면, 자, 두 개의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갑의 기운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자가의 기운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무토의 기운이 있다. 똑같이.
이런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했던 기존의 것들은 음양, 이 글자들 음양, 그 다음에 이 글자들의 오행 배웠고, 천간에서 갑과 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배웠고, 지지에서 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배웠고, 합충형에서 갑이 기토를 만나면 합을 할 거고, 경을 만나면 충을 할 거고, 얘는 묘를 만나면 형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론이고, 한 사람은 일간이 병하고 한 사람은 일간이 임수일 때 똑같은 글자의 위치와 기운이지만 중심점이 일간이 어떤 기운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의미가 다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친십성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것들의 상대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이라는 거는 기준이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 기준의 상대성을 배우는 거예요. 병화인 사람이 옆에 간목을 두고 있는 경우, 임수인 사람이 옆에 똑같은 위치에 간목을 두고 있는 경우, 내 기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자들의 의미도 역할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십성은 일간을 기준으로 각 간지의 상징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 육친과 십성으로 넘어오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일간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개별적인 하나의 요소들을 배웠는데, 하나의 요소들을 배우고 각 요소들의 특성을 배우고 요소들 간의 작용들을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각 요소라고 그냥 통칭하던 것들에 가지는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의미. 이제부터는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화 일간한테 밑에 가지고 있는 자수라는 기운의 의미, 임수 일간한테 자기 밑에 갖고 있는 자수라는 기운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부터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성들을 이제 부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친십성이에요.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친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육친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면 병화일간에게 자기 밑에 가지고 있는 이 자수라는 기운은, 자리는 배우자 자리고, 자수라는 실제 자수의 의미는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임수일간에게 자기 밑에 가지고 있는 이 자수의 기운은 남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의 기운이에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육친의 개념이고, 십성은 사람이 아니라 병화일간이 밑에 가지고 있는 수의 기운은, 이게 아까 말했던 정관의 기운이다. 정관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어떤 룰을 따르는 게 정관이라고. 임수일간에게 자수의 기운은 겁재의 기운이다. 겁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오늘 배울 거고, 육친과 십성이 어떤 의미라는 거는 이제 파악이 되죠. 지우고, 자, 오행도를 놓고, 여기에 일간이 이렇게 딱 있다고 봤을 때, 이제 오행의 생극관계는 우리가 아주 잘 알잖아요, 그죠? 오행의 생극관계는 아는데, 일간이 예를 들면 목의 기운이다. 그러면 일간이 생하는 거, 여기는 뭐가 되죠? 극관계를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극, 우리 요거는 익히 다 아는 거고. 자, 일간이 목일 때 일간하고 같은 기운,
같은 기운을 중심으로 이 오행도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목화토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간이 만약에 수다 그러면 이 자리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펼쳐지는데, 자,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갑목이다. 그러면 얘는 목인데 이제 음양까지 같이 따져요. 양목이잖아. 양목. 그랬을 때 얘네들 딱딱 나누는 거지. 여기도 양이 있을 거고 음이 있을 거고 여기도. 그래서 일간하고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도 같은 것, 그것을 비견이라고 그래요. 비견. 그리고 일간하고 오행은 같고 오행은 같지만 음양만 다른 것. 얘가 양인데 여기서는 음인 것. 얘를 겁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을 봤을 때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그래요. 식신. 똑같은 논리로 음양이 다른 것은 상관. 그 다음에 일간 기준으로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극하는 오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재성이라고 그래요. 재성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반대인 것을 정제라고 그래요. 정제. 일간이 양이니까 음일 때 정제, 음양이 같으면 편제. 그냥 합해서 재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간을 극하는 것. 일간을 극하면서 음양이 일간과 같은 것을 편관이라고 그래요. 음양이 다르면 정관. 이걸 합해서 그냥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 중에서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서 생해준다 그러면 정인이라고 그래요. 합해서 그냥 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조금 뭐 복잡해 보이기는 해도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보면 되지. 자, 일간이 갑이다. 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양목이잖아요. 요거는 양목이니까 비견은 정의가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것. 여기 뭐가 될까요? 비견은 갑. 자, 지지에는 인. 똑같은 양목들이 비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겁재는 을, 여기는 묘. 공부 열심히 하셨구만. 자, 식신. 식신의 정의는 일간이 생해주면서 음양이 같은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천간하고 지지. 병. 지지에서는 사.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거는 음양이 다른 거죠. 정. 예, 오. 자, 편제와 정제가 있다. 얘네의 정의라는 것은, 자, 여기서 보세요. 재성, 관성, 인성은 이름이 정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이라고 말할 때는 음양이 반대인 걸 정이라고 그러고, 편이라고 그럴 때는 음양이 같은 거예요. 자석을 생각하면 돼. 자석. 내가 N일 때 상대가 S면 붙잖아요. 왜? 잘 맞으니까. 두 개 다 극이 똑같으면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게 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편이라는 거는 음양이 같은 거. 그러면서 일간의 오행이 극하는 거니까, 목이 극하는 거니까 토가 될 거고, 음양이 같은 것 뭐가 있을까요? 무, 천간에는 무 하나고, 지지에는 진,
술. 자, 음양이 다른 토. 기토, 축토, 미토. 여기 이제 관성, 위에는 이제 편관. 이거는 일간을 극하는 거죠. 일간이 목이니까 여기 금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은 편이 되는데, 여기 뭐가 될까요? 경, 또 지지에서는 신. 정관은 신, 유. 여기도 편인, 정인. 일간을 생해주는 것 중에 음양을 기준으로 보면 수가 될 거고, 편인이니까 음양이 같은 것, 임. 지지에서는 해. 정인은 개. 여기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냥 이제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어떤 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지는 요 논리로 이해를 다 했고, 이제 육친. 육친은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자, 일간하고 같은 오행인 거를 비견과 겁재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한자를 잠깐 쓸게요. 비견과 겁재. 그래서 우리 이거 줄여서 요렇게 비겁이라고 줄여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식신, 그 다음에 상관. 육친을 공부할 때는 이제 생각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 사주에서 의미하는 상징성들은 약간 달라요. 약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이 비겁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일간을 생조해주는 기운을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장 인자를 써서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합해서 인성인데, 저 인성에 해당되는 사람이 엄마예요. 남녀 공이, 어머니. 저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나를 생해줬으니까, 나를 낳아줬으니까 어머니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자기가 오행적으로 자기가 극하는 오행, 재성이죠. 재성이 아버지예요. 남녀 공이. 파란색으로 쓰는 거는 이제 남자일 경우, 빨간색은 여자일 경우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공통적일 때는 까만색. 자, 이 재성은 아버지를 뜻한다. 인성은 어머니를 뜻한다. 자, 남자부터 할게요. 남자는 이 재성이 부인을 뜻해요. 아버지이자 부인이에요. 혹은 그냥 여자. 여자일 경우에는 그냥 아버지라고 보면 돼. 나 까만 거는 남녀 공통이니까. 그 다음에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 낳는 것, 생하는 것. 이게 이제 식상인데, 이렇게 합해서 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식상의 기운이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여자는 자식이에요. 아랫사람이 뭐예요? 손 아랫사람. 그러니까 뭐 후배, 뭐 직장. 뭐 직장이나 어디나 뭐 제자, 그런 것도 아랫사람이죠. 공통인 거는 내가 네모를 쳐놓을게요. 네모. 네모 친 거는 남녀가 공통이다. 그 다음에 일간하고 같은 오행,
비견 혹은 겁재. 이 사람들은 형제, 뭐 친구, 동료, 이것도 남녀 공통. 그 다음에 관성이 남았는데, 남자일 경우에는 이 관성이 자식이에요.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 혹은 그냥 남자. 중요한 논리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논리. 인성, 재성, 관성. 여긴데 만약 식상 이렇게 했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남녀 공통적으로 우리 이제 결혼한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기 전의 상태. 뭐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상태, 부모님 기준으로 먼저 봅시다. 요게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요거는 인성이라는 기운은 나야를 생조해주는 기운이라서 어머니, 오케이, 이해가 돼요.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내가 극하는 대상의 기운이 아버지란 말이지. 이게 이해가 돼요? 자식이 아버지를 극한다?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친십성에서는. 그래야 나머지 것들을 이해하게 돼. 자, 이게 어떤 관계가 문제가 되냐. 또 하나 질문을 더 할게. 자, 내가 극하는 게 아버지이다. 왜? 이해가 안 돼. 두 번째, 남자하고 여자는, 남녀는 명리학에서는, 현대에서 와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는 남자가 여자를 극한다고 봐요. 명리학에서 기본적인 컨셉이. 여성의 권위가 많이 더 높아져야 되고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리고 옛날하고는 시대가 많이 변했으나 아직까지도 그 우위를 논하자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어야 된다는 말은 남성의 권리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극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남녀에는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게 일반적인 베이스예요. 음양에서는. 그런데 극하면서 남자하고 여자가 각각 음양이 다른 것, 그게 자기 짝이에요. 갑하고 기가 있을 때 갑이 목으로서 토를 극하지만 갑은 양이고 기가 음이기 때문에 얘가 합을 한다 그랬어요. 음양합을 한다 그랬어요. 일간이 극하는 것이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에요. 부인. 요 두 논리를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내가 극하는 게 부인인데 왜 내가 극하는 게 동시에 아버지냐?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두 개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남녀의 합, 남녀의 음양의 합, 남녀의 짝이라는 것은 극하는 관계고, 요게 기본이라고, 기본. 그런데 아버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숨어 있는데, 이 명리에서 보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 컨셉이라는 것이,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는 2차적인 관계. 나하고 어머니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원초적인 관계.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돼서 9달, 10달 있다가 세상에 나왔는데, 잉태될 때부터 나는 어머니 몸에서 비롯했고 어머니하고 한 몸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지.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전제로 해서, 매개로 해서
자식한테는 성립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우리 유전자 같은 거 보면 사회에서는 아버지 성씨를 계속 족보를 따라서 내려봤는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 정보는 뭐 미토콘드리아 DNA 그런 걸로 인해서 모계로 유전이 된대요. 조상을 찾을 때 부계는 찾을 수가 없대요. 모계만 찾을 수 있고. 맞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여자 쪽에서 계속 유전이. 실제로 그렇대. 어쨌든 중요한 건 어머니, 인성의 관계가 1차적이다. 자, 여기를 그냥 두고 보세요. 그냥 두고 보면 나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 이 식상이라는 기운은 나로부터 내가 에너지를 생해야 되니까 내 기운이 빠지는 거고, 재성이라는 기운은 내가 극하니까 역시 내 기운이 빠지는 거고, 관성이라는 기운은 나를 극하니까 역시 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나를 생조해 주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인성이라는 기운은 명리학 전체를 관통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엄마지, 엄마. 엄마의 기운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비겁의 기운은 나하고 같은 기운이긴 하지만 나를 생조하지는 않아요. 나하고 같은 기운이어서 세력이 되어줄 뿐 나 자체를 생해주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라는 존재. 명리에서는 그거를 베이스에 깔고 있다. 이제 천간에서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것들이 이제 와서 보면 다 서로 극하는 것들. 이쪽으로 극하고, 이쪽으로 극하고, 이쪽으로 극하고, 이쪽으로 극하고, 이쪽으로 극하고. 다 극하는 것들끼리 합이고 서로 음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녀의 합이고 음량의 합인 거예요. 십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 육친으로 얘기했을 때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라는 거죠. 이게 음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음양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음양을 논할 때 비견과 겁재, 식신과 상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기운들은 음양을 정과 편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정이라는 것은 나하고 에너지가 아니라 음양이 반대인 것을 정이라고 그러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정은 이 바를 정자를 썼어요. 정과 편이 있는데 하나는 바를 정자고 하나는 치우칠 편자예요. 한쪽으로 에너지가 치우쳤다는 얘기죠. 음양이 합이 돼서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라 음양이 N극과 N극이 만났다, S와 S가 만났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정이라고 하면 인성이 엄마인데 고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정편을 나눠서 친엄마, 편은 다 약간 부정적인 거, 계모, 남편인데 정과는 그냥 남편, 편과는 애인, 남자 애인. 재성도 부인인데 정제는 부인, 여기는 여자 애인, 남자한테. 아버지라고 봤을 때 정제가 친아버지, 편제는 계부. 고서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식으로 논할 때는, 자, 정관이면 이게 자식이라는 얘기는 파란색, 남자일 경우에 관성이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정관이라고 하면 정이 붙었으니까 나하고 음양이 반대, 딸. 편이 붙으면 나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아들. 여기서도 여자한테 식상이 자식인데 식신은 여자 입장에서 음양이 같은 것, 딸. 상관은 아들.
이렇게 고서에 나오고 현대 명리서에도 많은 책들이 그렇게 기술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성별을 논하는 것. 성별을 논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내가 남자인데 정관의 기운이 내 사주에 많아요. 만약 정관의 기운. 그러면 딸이 많다. 딸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옛날에 굉장히 고법 사주대로고 성별은 논하지가 않는다. 첫 번째.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인성인데 자기 사주에 정인은 없고 편인만 있어요. 그러면 계모만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맞지 않아요. 혹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의 기운이 계모의 기운 편인 하나만 있을 때 엄마가 친엄마처럼 해주지 않고 계모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편은 굳이 엄격하게 나누지 마세요. 답이 됐어요? 아까 그 질문은?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은 책들이 그걸 엄격하게 나눠요. 자, 이렇게 했는데 비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입장에서 비견이면 음양이 같은 거라서 그 남자 형제들 겁재면 여자 형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맞지가 않다라는 거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자, 사람을 육친을 우리가 사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친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또 많은 책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자가 결혼을 했어. 결혼.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생겼죠. 여기에 처가 식구를 한번 보자고요. 장모는 어떤 거겠어요? 장인을 해볼까? 장인, 장모는 어느 기운에 해당이 될까요? 중요한 거는 자, 남자가 처가 식구들은 결혼이라는 걸 매개로 만들어진 식구죠. 그럼 1차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남자한테 부인이 재성이잖아요. 재성을 기준으로 처가 식구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를 낳아준 엄마, 식상이 장모가 되는 거고 우리 와이프가 극하는 것, 대상, 인성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과 장모의 관계도 장인이 장모를 극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뭐 이종 사촌, 뭐 처사돈, 뭐 별이 엄청 많이 기술을 해놨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요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더 쓸 일도 없고.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여자 입장에서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떤 기운이 될까요? 재성. 그렇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관성이잖아요. 관성을 낳아준 사람. 재성이 여기가 시모가 되는 거지. 시모. 재성이. 그럼 재성은 아버지도 되고 여자 입장에서 시모도 되는 거고 남자한테는 아버지도 되고 부인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사주에서 어떤 성분이 있을 때 이게 아버지냐 이게 부인이냐 우리는 오늘은 논리를 배우는 거고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자 여자 사주예요. 여자 사주에 남편은 어디? 관성이 남편이죠. 자식은 어디? 식상 여자 사주에 여기가 나. 자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가정적이지를 못해요. 폭력적인 거야. 그 집에 오면 맨날 술 먹고 깨부시고 때리는 거야 나를.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남편하고 그 부인 사이의 관계가 극하는 관계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극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지 나를.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남편을 잡으려면 남편을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크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요? 때릴 때도 팔을 탁 잡는 거지. 이제 머리가 굵어져고 하지 마요 이러면서. 엄마가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내 남편을 한 다리 건너서 잡는 거예요. 요 논리의 구조라는 것들이. 다른 예를 들면, 자, 여기가 남편이고, 남편을 낳아준 사람 누구죠? 시모. 여자가 시모랑 같이 살면서 시모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 없을 때. 그럼 시모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구박을 당하다가 자기 자식이 퇴근해서 오면 여기 일르는 거야. 자기 남편한테. 아들아, 네가 없을 때 네 마누라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냐. 그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해서 다시 잡는 거죠. 이 구조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기억하기 쉬우라고. 우리 흔히 나오는 소프 오페라라고 그러나? 일일 연속극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요 논리로 이해를 하시라고. 육친 다 이해되죠? 그 중요한 거는 육친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일단 인성이라는 성분이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되는 성분이라는 거.